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의 파격적인 경제 성적표와 함께 중동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외교, 그리고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중국의 새로운 법칙 선포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재정의입니다. 한국은 자본시장의 가치를 재정의하며 코스피 8000 시대를 열었고, 중국은 반도체 발전의 법칙을 스스로 정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미국이 도즈 플랜을 통해 전후 유럽 경제를 재건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각국은 자신들만의 문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면의 전략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여러 성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국방과 경제 지표가 놀라운 수준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과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죠. 하지만 시장이 가장 놀란 건 증시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2,500선이던 코스피가 무려 8,00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00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6위 수준에 도달했죠. 198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과는 결이 다른 것이 이번엔 국민성장펀드처럼 국가 전략산업에 민간 자본을 직접 수혈하는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출시 첫날 물량의 87%가 팔릴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대단합니다. 경제는 훈풍이지만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군요. 북한이 올해 벌써 8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화 기조를 신기루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없는 성장은 허상이라며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죠. 마치 냉전 시대 서독에 동방정책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것처럼 한국 정부도 힘을 바탕으로 한실용 외교라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이슬람 국가들에게 아주 강력한 요구를 던졌네요. 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내건 일종의 빅딜이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화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해적 행위를 비난하며 휴전 위반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중동 문제는 종교와 민족의 복잡한 원한이 얽혀 있어 단순한 경제적 거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과 같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겪었던 고뇌가 21세기 트럼프 스타일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AI 기술이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아직 차가운 것 같네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분석을 보면 고용 증가 없이도 미국 경제가 연 2.5%씩 성장하는 비결이 바로 AI 투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신뢰 지수는 5월 들어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한 이른바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공개 계약서인 NDA 서명을 요구하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투명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와 기술 양면에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UN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높였군요. 네, UN 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수호하자며 중국 중심의 인류 우운명 공동체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세르비아와는 인공지능과 녹색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파키스탄과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죠. 이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항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거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1950년대 비동맹 운동을 이끌던 저우얼라이의 외교술이 인공지능이라는 현대적 옷을 입고 부활한 느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화웨이가 발표한 타오 법칙이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요? 화웨이 반도체 사업부의 허팅보 사장이 제안한 개념인데
서구권의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중국 정의를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경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전년 대비 급등하며 자본의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의 폭우와 산사태, 그리고 광시 지진 피해로 인한 구호기금이 긴급 투입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가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네요. 3조엔,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여름철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건데 고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을 지탱하기 위한 방어적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5.4%를 기록하며 3년 연속 5%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당시 서구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일본 기업들은 인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6만 5천엔을 돌파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거침이 없습니다. 히타치 제작소가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과 손잡고 전 직원 29만 명의 업무에 생성형 AI인 클로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AI 도입 사례죠. 전통적인 제조 강국 일본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국가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러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록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매물로 잠시 하락하긴 했지만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중동과 러시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레바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스라엘이 휴전 완충지대를 넘어 레바논 동부까지 공습하면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만 100만 명을 넘어섰고 레바논 경제는 올해 7% 이상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국방 기업들이 호황입니다. LB 시스템즈는 유럽과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수익도 급증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전쟁이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은 대통령의 인터넷 제한 해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결 지수가 3%에 불과해 경제적 효과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해외 이주민의 자산을 압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네요. 사실상 연좌제와 재산권 박탈을 통한 통제 강화입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쟁 반대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죠. 경제적으로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낮추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스크바에서 K-팝 사이버 세터데이 축제가 열려 수천 명이 몰렸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닫혀도 문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 2026년 에디오피아를 제치고 사하라 이남 5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IMF가 GDP 1230억 달러 달성을 예고했습니다. 광업 호황 덕분인데 빛 뒤엔 그림자도 짙습니다. 동부 지역에 에볼라가 급속히 확산되어 223명이 사망했고 치료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공격까지 이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때 아닌 영하권 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뉴욕에서는 유색인종 실종 여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시작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명구조가 진행 중이며 제주도에는 2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이재명 정부 1주년의 명암과 요동치는 중동,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을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과거의 법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용기 있게 자기만의 법칙을 세우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8000이나 중국의 타오 법칙 모두 기존의 상식을 깬 도전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야를 넓히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